떨어졌을 때 한번 매수를 해놓으면 계속 그 9%의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1억 원을 투자하면 네. 60세에 은퇴한다 그러면 이 돈이 13억 2,7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현 상황에서 한 1억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예. 어떤 주식들로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지. 저는 이제 주식 투자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종목이 삼성전자, SK텔레콤, 삼성화재 같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주식 투자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투자자마다 다 다른 답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주식 투자의 본질은 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자, 예를 들면 2차전지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 오르는 이유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 것이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가 진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치고 그럼 주주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주주한테는 오로지 뭐 배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가 많이 오른다고 제가 뭐 그 회사에서 무슨 큰 선물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이 오르는 이유도 배당, 내리는 이유도 배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호재가 나오면 주식이 빨리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면 호재가 나오면 회사의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빨리 많이 벌어서 많은 배당을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고 이 악재가 나오면 회사의 그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사업에 타격이 와서 앞으로 이게 수익성이 줄어들어서 적어져서 배당을 줄 수 없다는 실망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삼성전자, SK텔레콤, 삼성화재 같은 종목이 주식 투자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삼성화재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삼성화재입니다. 1992년에 주가가 보니까 2,765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2022년에 코스피가 288% 상승을 했는데 삼성화재는 7,300%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렇게 큰 상승을 했다는 점이 아니고요. 배당입니다. 삼성화재는 매년 10,000원을 배당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1992년에 삼성화재를 1,000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3,616주를 샀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배당을 3,600만 원을 매년 받습니다. 자, 30년 전에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삼성화재 주식을 샀더니 지금은 매년 3,600만 원을 배당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식 투자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샀더니 매년 지금은 3,600만 원을 받아서 노후 준비는 이걸로 다 끝난 겁니다. 그때 1,000만 원 투자했으면 뭐 국민연금이고 퇴직연금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예. 저희는 이런 주식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주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성장주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지금은 배당을 주지 못하지만 성장주니까 회사가 빨리 성장해서 삼성화재나 SK텔레콤 같이 나중에 큰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성장주에 열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도 성장주가 훨씬 빠르게 많이 오릅니다. 이거를 갖다 이제 피터 린치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입증을 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자, 요거거든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피터 린치는 이 책에서 매년 20%씩 그 성장하는 PER이 20인 기업이 10%씩 성장하는 PER이 12인 기업보다 훨씬 낮다는 걸 이제 수치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A 회사가 이제 매년 20%씩 성장하는 PER이 20인 기업이고 B는 매년 10%씩 성장하는 PER이 10인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도 같은 PER을 계속 유지한다면 10년 후 A 회사의 주가는 6배가 상승을 하고요. B 회사의 주가는 2.6배만 상승을 합니다. 결국 PER이 높더라도 성장률이 높은 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료도 찾아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미래에 이제 뭐 삼성전자나 삼성화재나 SK텔레콤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은 그런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할 종목. 사실 그러니까 자꾸 가치주 성장주 나오는데 저는 뭐 시류에 따라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성장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님의 책을 보면은 이 노후 준비 관련해서도 많은 그런 또 인사이트를 주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노후를 위해 장기적으로 약간 투자만 섹터, 뭐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그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투자 성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7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투자자가 선택하는 답에 따라서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뭐 공격투자형 이렇게 되는데 점수가 20점 이하면 안정형, 80점 이상이면 공격투자형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만약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건데 당연히 이것도 이제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기대 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답한 사람과 무려 24.9점, 25점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존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사람이 만약 주위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20%만 손실 보면 아니고 멘붕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본업도 손에 안 잡히고 막 그냥 굉장히 막 안절부절하게 되고 매사에 짜증나고 그러다가 한 30% 떨어지면 무조건 선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그 견디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아무리 뭐 장기 투자가 어쩌고 회사 본질 가치가 어쩌고 이런 거에 다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요즘 이제 금리도 높아졌으니까 차라리 뭐 예금을 하는 게 낫다 이런 분들은 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게 질문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후를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sek터, 기업.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향이다. 본인의 성향. 투자 성향. 예,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파악해서 원금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은 주식 투자하는 게 않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괜히 손실 보면 번호까지 시장이 생긴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안정 성향의 투자자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크게 지지 않는 분들. 그래도 이제 원금 손실은 약간은 괜찮다. 이런 분들은 저는 이제 안전하면서도 배당률이 은행이자를 넘어서는 종목을 이제 추천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달란트에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투자한 이후로 지인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달란트 보고 전화한다고. 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 유명한 배우들의 매니지먼트를 했던 분인데요. 연예계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근데 굉장히 가깝게 지내다가 이제 좀 뜸하게 연락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달란트를 보고 이제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자기가 이제 주식 투자한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반가워서 모처럼 만났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반쯤은 파이어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수원 광교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광교로 이제 달려갔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점심을 사겠다 그래서 이제 그 광교에 있는 상가를 갔는데 그 상가가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가는 여기가 그냥 주말만 되고 휴일만 되면 그냥 이게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사람으로 꽉 차서 장사가 아주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이제 상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가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이야, 멋있네요. 예. 근데 이 자산을 가진 게 미래에셋 맵스리츠입니다. 예. 미래에셋 맵스리츠는 광교의 상업시설 딱 요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한테 이제 공간 임차를 주고 GS 리테일이 다시 롯데 쇼핑에게 임차를 준 구조고요. 그래서 리츠 입장에서는 이런 우량 자산은 공실의 우려도 없고 그리고 매년 2%씩 임대료가 상승하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성이 뛰어난 자산을 편입하고 있는 리츠라고 할 수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리츠가? 맞아요. 네. 맞아요. 최근에. 그래서 시가 배당률이 높아졌는데 현 시가 기준으로 한 거의 9% 가까이 됩니다. 9%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안전자산을 갖고 있는 데가 이제 9%.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 금리가 6%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이 금리가 계속 유지되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네. 이제 이게 한 뭐 1, 2년 후에는 금리가 하락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6% 저축은행 금리를 뭐 이렇게 받는 상품에 가입을 했다 해도, 그게 이제 나중에 한 2년 후에 다시 또 이제 그 돈을 또 이게 저축은행에 가입할 때는 그때는 뭐 1%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영성성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리츠는 제가 보기엔 이제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한번 매수를 해놓으면 계속 그 9%의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네. 사실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이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1억 원을 가지고 투자하면 자 30살인 사람이 30살인 사람이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년 9%의 배당을 받는다면 세금 계산 안 하고 자 30년이 지나서 60세에 은퇴한다 그러면 이 돈이 13억 2,700만 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원금 손실을 조금 감안할 수 있는 사람, 하락이 가도 약간은 인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이런 것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저는
그 원금 괜찮다, 뭐 20-30% 까져도 괜찮다 성향이. 그리고 이런 분들은 성장주를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하는 게 맞다. 그러면 나중에 훨씬 더 크게 성장해 있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억을 투자했을 때 이제 20년인가요? 30년? 30년. 그게 제가 이제 연평균 9%로 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률이 임대료가 2%씩 오른다고 이제 네. 약정이 돼 있으면 더 오르겠네요,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 네, 연평균 예. 9%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미래 맵스 리츠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추가적으로 다른 이슈도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면 네, 좋은 맞습니다. 투자 대상이 예. 있지 않을까 네, 네, 또 생각이 네.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그냥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부동산도 아니고 정말 전문 투자자들이 이제 고르고 골라서 투자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보다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훨씬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실제로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러는데 네. 주말만 되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아주 그냥 이게 약간 과장하면 발 디딜 틈도 없다고 하니까 뭐 이게 저는 당분간은 이게 여기 사업이 잘 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사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뭐 리츠는 별 문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노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노후 자금 한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그 노후는 한 10억 원을 일단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억 원. 근데 왜 10억 원이냐면 만약에 10%를 10억 원을 확보하면 4%의 법칙에 의해서 평생 파산하지 않고 여유롭게 인생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의 법칙은 윌리엄 벤젠이라는 캘리포니아의 그 재무설계사가 고안한 법칙인데요. 이 법칙은 그 퇴직한 첫 해에 노후 자산의 4%를 사용하고 그 후로도 4%의 물가 상승률을 더한 금액을 계속 인출하면 노후 자산을 최소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법칙인데요. 자, 그럼 지금 100세 시대인데 나중에는 뭐 100세 이상 110세도 살 수 있고 그럼 30년만 유지하면 이거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연 4% 수익만 거두면 이 돈은 영원히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를 찾아 쓰는데 수익률이 4%면 입금과 동시에 출금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항상 원금은 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후 자산이 10억 원이면 이의 4%인 4천만 원을 매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333만 원을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4%로 계산해서 얼마를 모으면 되는지 이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350만 원이 필요하면은 10억 5천만 원을 모으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뭐 현금으로 10억을 모으는 건 힘드니까 제가 말하는 현금으로 10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 맞벌이를 했던 A씨 부부가 은퇴 후에 국민연금으로 2,400만 원을 받는다면 추가로 1,6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4억만 모으면 되죠. 왜냐하면 4억의 4%가 1,600만 원이니까. 네. 만약 이게 B씨 같은 경우에 맞벌이가 아니어서 국민연금으로 매년 1,200만 원을 받는다면 추가로 2,800만 원이 필요하고 그럼 7억을 모으면 됩니다. 주택연금을 받으실 분들은 이제 주택연금을 감안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까 A씨가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60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주택연금으로 매월 107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연간으로는 1,284만 원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A씨 같은 경우에는 연간 316만 원의 현금 흐름만 만들면 됩니다. 노후 자금으로 7,900만 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를 그러면 이런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4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달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는 네이버에서 복리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A씨 같은 경우에 4억 원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 A씨가 30세다. 그러면 60세부터 쓴다. 그래서 30년간 투자한다. 그럼 매달 57만 5천 원을 적립하고 4%의 복리로 수익을 올린다 그러면 60세에 4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기를 권해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매달 생활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든 후에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뭐 100억을 벌었네, 200억을 벌었네. 저는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안 가고요. 네. 그 현금 흐름을 500만 원 만들었네, 1000만 원을 만들었네.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눈이 갑니다. 네. 꼭 현금 흐름을 만드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라고 해도 그게 이제 전부 다 현금이 아니고 네. 그냥 재산만 많지 나의 뭔가 월소득이 없고 캐시플로우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저희 주변에도 약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 약간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확실히 좀 꾸준히 들어오는 그래도 내가 이제 뭐 자산이 있어도 계속해서 일을 하는 이유가 이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네.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안정감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저는 캐시플로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예,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네.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제가 좀 나이 좀 먹다 보니까 네. 이게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가 판단하기엔 상식이 아닌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주식 투자도 저는 그런 것들을 가끔 느끼거든요. 제가 이 궤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식을 샀는데 사자마자 오르는 것보다 주식은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돈을 벌기가 더 쉬운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 이게 네이버를 갖고서 예를 들면요. 자, 2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네이버를 자, 꼭대기에서 40만 원에 샀습니다. 근데 A라는 투자자는 이거를 44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10% 먹고 이제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B라는 사람은 매도를 하지 못해서 15만 원으로 떨어질 때까지 네이버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돈을 더 벌 가능성이 크냐? 저는 매도를 하지 못한 B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 누군가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처음부터 돈을 몰빵해서 사지 않습니다. 되게 보면은. 처음에 일부만 좀 들어가죠. 그러다가 사자마자 그 종목이 오르면, 야, 좀 더 살 걸, 더 많이 살 거라고 후회를 합니다. 맞아요.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아마. 다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 20% 올라가면 팔아버리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렇게 되면 확보한 물량이 많지 않아서 돈을 그 큰 이익을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B라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네이버를 샀다. 근데 그 주식이 떨어지면 이제 물을 타게 됩니다. 잘 모르는 주식이면 물을 못 타지만 자기 확신을 갖고 있으면 스스로 공부해서 산 주식이면 물을 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후에 주가가 오르면 훨씬 큰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주식 투자가 훨씬 만족할 만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네이버를 40만 원에 산 투자자가 38만 원에 물 타고요. 35만 원에 물 타고 30만 원에 물 타고 28만 원에 물 타고 25만 원에 물 타고 20만 원에 물 타고 18만 원에 물 타고 15만 원에 물 타서인데 또 물을 타기 위해서 생활비도 줄여요 또. 그런데 그 회사가 이제 나중에 포텐이 터져가지고 50만 원이 됐다. 그러면 그 물량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식의 투자가 사실은 훨씬 더 돈을 벌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종목이 상승할 것 같아도 안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그냥 조금씩 찌질하게 사봐야 그 돈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이거 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물량 확보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주가 상승 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물량을 확보했느냐. 사실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어치 뭐 10배 올라봐야 1000만 원인데 1억 원어치가 10% 올라가면 그것도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1000%하고 이게 10%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물렸다고 가슴 졸이거나 실망할 필요 지금 없고 다들 물려있는 상태인데 본인이 좋은 종목을 선택했다고 하면 오히려 나중에 이런 때 좋은 종목이랑 물 타면 훨씬 더 큰 수익을 안겨준다. 사실 약간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사실 뭐 오늘 살펴본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 최근에는 워낙 이 매크로 이슈가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변동성도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나 뭐 전문가분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주식의 본질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만한 그런 기업을 싼 값에 잘 모으면서 맞습니다. 아주 크게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약간 본질로 돌아갔다.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고 너무나 이 장세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가 정말 좋게 봤던 종목들 다시 한번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또 사 모아가기 좋은 시기긴 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으로 또 저자님의 아이디어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또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또 책도 출간하셨으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100만 저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못 돼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